충분한 DSP 용량도 갖고 있는 것을 생각을 한다면 사실 굉장히 괜찮은 오디오 인터페이스를 소개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 윈도우를 사용을 하시는 분들, 썬더볼트가 아닌 윈도우 상태에서 윈도우의 USB-C로 쓸 수 있는 제품이기 때문에 다양하게 일반인들이 충분히 잘 쓸 수 있는 그런 모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프리비전스 김도원입니다. 오늘은요 여러분들 5인패 오디오 인터페이스 또는 DAC 덱이라고 이야기해도 될 것 같아요. 일부 분들은 이 5인패는 뭐 오디오로 음악을 전문적으로 하거나 컴퓨터에 관련되어 있는 게이밍을 하는 사람들이 사용하는 게 뭐 5인패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PC 파일을 하시는 분들은 PC 파일을 하시면서 5인패에 대해서 또 이제 푹 빠져서 쓰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근데 오늘 소개해드릴 제품은 이게 PC 파일이나 하이파이를 하시는 분들도 잘 알고 있는 그런 제품입니다. 그래요. 오늘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제품은 이 아폴로 트윈입니다. 근데 이 트윈이요, 과거의 트윈이 아니라 아폴로 트윈 X USB 버전인데요. 요게 어떤 특징과 어떤 변화가 있는지를 소개해 드리고요. 오늘은 특별히 여러분들 지금 유튜브 환경을 한번 만들어 볼까 해요. OBS를 쓰시는 분들, 그리고 실시간으로 방송을 하시는 분들이 요 아폴로 트윈을 갖고선 어떻게 적용해서 실질적으로 쓸 수 있는지, 그리고 아폴로 트윈 X가 갖고 있는 정말 특별한 기능, 일반 하이파이 하시는 분들은 잘 사용하지 않고 프로 오디오, 프로 엔지니어들은 항상 쓰는 그 기능입니다. 그 기능이 좀 어려워서 못 쓰셨을 텐데 그 기능을 간단하게 제가 좀 쉽게 데모를 하면서 쓸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소개해 드릴 테니까 그거 보시고선 이렇게 쓰는 거구나 라는 걸 좀 이해할 수 있도록 해드리는 그런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그래요. 그럼 오늘 아폴로 트윈 X 신형 모델 아폴로 트윈 X의 USB 버전을 여러분들과 함께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들어볼까요? 좋습니다. 이 제품 같은 경우는요, 특징, 그 다음에 장점, 단점에 대해서 이야기할 텐데 장단점은 조금 뒤로 미루고 먼저 특징을 설명을 한 다음에 실질적으로 연결해서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소개해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요. 특징부터 들어가 보겠습니다. 과거에 있던 모델은 맞습니다. 과거에는요, 아폴로 트윈 USB 듀오 이런 식으로 해서 과거에 있던 모델인데 그게 지금 변화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신형 모델로 X 버전으로 나왔고요. USB 3 포트를 사용하는, 지금은 과거에는 USB 3의 옛날에 약간 청키한 그런 단자였다면 지금은 USB 3, USB-C 단자로 나와 있는 DSP 내장형 오디오 인터페이스입니다. DSP라고 하면 디지털 시그널 프로세서라고 안에 실제 프로세서가 내장되어 있는 일반 오디오 인터페이스랑 좀 다르게 오디오를 직접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5인패라고 보시면 됩니다. 작지만요, 굉장히 작고 포터블한 모양이지만 이 제품은 프로용입니다. 근데 프로용인데도 불구하고 하이파이 하시는 분들이 많이 사용을 하는 이유, PC파이 하시는 분들이 많이 사용하는 이유 뭘까요? 음질입니다. 그리고 요 X 모델은 과거 모델보다 음질이 더 좋아졌어요. 한번 들어가서 계속 볼게요. DSP를 이용해서 실시간 플러그인을 쓸 수 있습니다. 요것 때문에 저희 같은 프로 엔지니어들, 특히 녹음 쪽에 계시거나 음악을 만드시는 분들이 그 UA, 그러니까 유니버셜 오디오 제품을 되게 좋아하는 거예요. 특히 그 중에서도 UAD에서 나오는 아폴로 시리즈의 DSP가 들어가 있는 오디오 인터페이스들은 거기에 있는 플러그인을 실시간으로 쓸 수 있고 컴퓨터의 CPU를 점유하지 않으면서 안에 내장되어 있는 DSP를 사용을 해서 굉장히 빠르게 오디오를 처리할 수 있는 그 기능, 그 DSP 플러그인을 쓸 수 있다는 그 기능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쓰거든요. 그게 가능한 모델이고요. 인풋과 아웃풋을 한번 본다면 인풋은 2개의 인풋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인풋 단자는 2개가 더 되는 것 같아요. 실제로는 채널은 딱 2개예요. 인풋은 2개인데 XLR 타입으로, 그러니까 마이크를 연결할 수 있는 단자가 2개가 있고요. 근데 이 마이크 단자가 콤보 단자예요. 콤보 단자여서 가운데 TRS 또는 TS를 꼽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타 잭처럼 생겼거나 헤드폰 잭처럼 생긴 6.3mm 헤드폰 잭처럼 생긴 걸 꼽을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그런 단자가 있고요. 그 앞쪽에는 그 하이지, 그러니까 그 여기 보게 되면 기타를 꼽을 수 있는 하이지가 있는데, 요거는 채널 1번의 임피던스 변환 릴레이 스위치 같은 걸 이용을 해서 하이지로 변환을 시켜서 기타를 직접 연결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1번 채널과 2번 채널을 그대로 쓰되
필요한 용도에 따라서 기타의 하이지, 그 높은 임피던스를 갖고 있는 애를 직결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아웃풋은 총 6개의 아웃풋이에요. 기본적으로 라인 아웃풋 2개, 레프트 라이트 할 수 있고 1번, 2번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 다음에 모니터 아웃이라 그래서 여기 있는 조그 있죠. 조그를 돌려서 아웃풋을 줄 수가 있습니다. 이 조그를 돌려서 쓰는 아웃풋에서는 모니터, 그러니까 내가 쓰고 있는 스피커, 좌우 스피커에 주는 신호 2개가 있고요. 그 다음에 모니터에서 또 버튼 한 번 더 누르면 헤드폰 출력이 있고요. 헤드폰 출력은 요 앞단에 나올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헤드폰 출력도 좌우가 돼서 총 6개의 아날로그 출력을 가지고 있고요. 거기에 추가적인 입력은 토스링크라고 하죠. 광 케이블 단자가 있는데 이 광 케이블을 2가지 형태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토스 형태, 그 SPDF죠. SPDF로 하게 되면 2채널의 디지털 오디오를 받게 되고요. 요걸로 ADAT 형태로 바꾸게 되면 8채널의 오디오 신호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트윈의 6아웃 아날로그 인아웃이면서 8개의 디지털 인풋까지 가지고 있는 오디오 인터페이스라고 보면 되고요. 얘의 큰 특징 중에 하나는 거의 0에 가까운 레이턴시를 가지고 있습니다. 얘는 라운드 트립이라고 하는데 오디오 인풋이 들어가서 프로세싱을 다 거치고 오디오 아웃풋으로 나오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1.1ms 정도 됩니다. 96kHz를 기준으로 했어요. 근데 거기에 뭐냐면 이게 신호가 컴퓨터로 들어가서 거기에 콘솔이라는 소프트웨어를 동작을 시키고 그 안에서 4개의 한 채널에서 4개의 플러그인을 넣을 수 있어요. 4개의 플러그인을 동작시키는 그 레이턴시를 모두 포함을 하고 오디오 신호가 나오는데 1.1mm밖에 되지 않습니다. 요거는 이런 유의 오디오 인터페이스 중에서는 가장 빠른, 가장 짧은 레이턴시라고 보면 되고요. 실제 플러그인을 다 걸고 헤드폰을 끼고 내가 이야기하는 목소리를 들었을 때 어색함이 전혀 없어요. 이게 실시간이구나, 이게 실시간이 맞구나라고 느껴질 정도로 굉장히 빠른 그런 처리 속도를 가지고 있는 게 특징이 되겠습니다. 음질 같은 경우는 최대 24비트에 192kHz까지 되고요. 요번에 프리앰프가 조금 바뀌었는데요. 과거에 있는 프리앰프하고 거의 동일하게 보이지만 실제로 중간에 보게 되면 임피던스 변환을 할 수 있는 릴레이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얘 같은 경우는 사실 그 프리앰프 시뮬레이션이라는 게 소프트웨어적으로 가능하게 되어 있거든요. 과거에 유명했던 그런 프리앰프들을 시뮬레이션을 해서 얘가 갖고 있는 게 모던한 현대적인 프리앰프지만 과거에 굉장히 좋았던, 느낌이 좋았던 그런 프리앰프를 시뮬레이션 할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이 비슷한 유에 있는 아폴로 시리즈에서는 모두 다 가능하지만 거기에 추가적으로 임피던스 매칭까지 할 수 있도록 해서 진짜로 회로적으로도 굉장히 비슷한 성향이 나올 수 있게 하는 것을 가능하게 해놨어요. 그래서 블록 다이어그램 보게 되면 과거의 블록 다이어그램에서는 그 임피던스 매칭하는 게 없었는데 임피던스 매칭 회로를 더 집어넣고 릴레이로 그걸 전환할 수 있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이걸 적용하게 되면 오인패에서 릴레이가 동작하는 소리가 들려요. 딸깍딸깍딸깍 이런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그 회로가 과거라는 완전히 좀 바뀌었고요. 또 과거보다 또 좋아진 건 뭐냐면 아폴로 트윈 X가 주파수 편차가 거의 없는 아주 좋은 그런 오디오 인터페이스였어요. 그러니까 주파수 편차가 0.1dB, 0.1dB밖에 안 나는 20에서 2만 헤르츠 가청 주파수를 재생을 하는데 0.1dB밖에 편차가 없는 아주 깨끗한 품질을 가지고 있는 그런 오디오 인터페이스인데 이게 더 좋아졌습니다. 더 좋아서 0.05dB 편차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 정도로 편차가 줄어들었고요. 거기에 또 좋아진 거는 마이크 프리가 아까 바뀌었다고 했잖아요. 단순하게 임피던스 매칭만 바뀐 게 아니라 프리 자체의 회로도 바뀌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프리 자체의 다이나믹이 바뀌었는데 마이크 입력의 다이나믹이 과거에는 118dB에서 신형 버전 이 트윈 X 같은 경우는 123dB예요. 어마어마한 겁니다. 예, 이 작은 오디오 인터페이스가 마이크의 다이나믹이 123dB면 진짜 역대급이라고 보면 돼요. 요 클래스에서는 가장 마이크의 다이나믹이 뛰어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의 아주 좋은 성능을 가지고 있는 거고요. 거기에 라인 입력도 더 좋아졌습니다. 라인 입력의 다이나믹, 그러니까 그 1번, 2번 프리에서 그 TRS로 연결해서 라인 입력으로 받게 되면
과거에는 117.5dB의 다이나믹을 갖고 있었는데 122dB로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다 개선이 된 거죠. 그리고 출력부도 더 좋아졌습니다. 출력부의 회로도 뭐 과거의 회로하고 비교해 보면 과거에는 패드도 들어가고 릴레이 스위치도 들어가고 해서 아날로그 회로가 두 개가 더 포함이 되는 바람에 과거보다는 지금 거는 그것을 제거를 하고 디지털 게인으로만 제어하는 방식으로 바꿨고 그 DA 컨버터도 바꾼 것 같아요. 그래서 음질이 더 개선이 됐는데요. 출력부의 라인 아웃풋이 과거에는 118dB의 다이나믹이었다면 지금은 무려 126dB예요. 와, 진짜 출력부의 다이나믹이 무려 126dB의 출력부 다이나믹 가지고 있고요. 모니터 아웃풋은 더 좋았어요. 라인 아웃풋보다 모니터 아웃이 더 중요하거든요. 모니터 아웃은 스피커로 듣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PC파이 하시는 분들이 스피커 출력부가 너무 좋아서 이 제품을 PC파이 하는데 또 하이파이 하시는 분들도 이 아폴로 제품들을 쓰는 이유가 여기에 있었는데 이게 더 좋아졌어요. 더 좋아졌습니다. 모니터 출력부가 다이나믹이 115dB였거든요. 이게 무려 127dB까지 올라갔어요. 와, 이게 몇 dB가 개선이 된 거야? 이건 12dB가 개선이 됐어요. 와, 엄청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모니터 출력부의 출력도 더 개선이 됐고요. 헤드폰도 더 개선이 됐어요. 헤드폰의 다이나믹도 113dB에서 124dB로 올라갔으니까 헤드폰도 더 다이나믹하게 소리를 들을 수가 있고 헤드폰의 출력도 좋아졌습니다. 80mW의 출력이 80mW의 출력이었는데 96mW의 출력으로 이것도 또 올라갔어요. 자, 과거에 몽리랑 같이 했던 여기서 했던 공연을 틀고요. 제가 볼륨 올려볼게요. 이 정도예요. 제 목소리보다도 큰 지금 보이시죠? 네, 들리시죠? 그러니까 충분히 큰 정도가 아니고요. 많이 큽니다. 네, 많이 크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찌그러지는 수준도 아니에요. 네, 실제로 모니터 헤드폰의 모니터 미터를 보게 되면 찌그러지는 수준도 아니고 들어봐도 소리가 찌그러지지 않는데 이 정도의 출력이 나온다는 거. 요거는 첫 번째로 여러분께 보여드리고 갑니다. 그러니까 많이 좋아졌습니다. 거기에 추가적으로 과거에 없던 토크백 마이크가 요 조그 셔틀 중앙에 토크백 마이크가 추가가 됐고 그리고 과거에는 이제 그 콘솔 채널에서 매뉴얼로 마우스를 계속 조정을 했어야 되는 기능들을 조금 빼놨어요. 이쪽에 있는 버튼들에서 제어할 수 있게 바꿔놨는데 예를 들면 뮤트가 조금 손쉽게 되게 바꿔놨고 모노가 가능하게 됐어요. 좌우 소리를 모노로 합치는 것도 가능하게 해놨고 디밍, 그러니까 디머 기능, 그러니까 디밍이라 딤드 하는 게 뭐냐면 컨트롤룸에서 대화를 톡백 마이크로 대화를 하게 될 때 컨트롤룸 안에 있는 사람과 대화할 때 그 스피커로 나오는 소리가 톡백 마이크로 들어가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스피커의 소리를 디밍을 줄 수 있어요. 이 디밍을 줄 수 있는 기능도 손쉽게 할 수 있도록 버튼을 만들어 놓고 톡백 버튼도 만들어 놨다는 게 과거하고 조금 달라진 겁니다. USB-C 타입으로 바뀐 것도 과거하고 달라진 거고요. 그 다음에 USB-3, 그러니까 USB-3 케이블이 과거에는 들어가 있었어요. 포함이 돼 있었는데 이번엔 USB-C 케이블 안 들어있습니다. USB-3 케이블 안 들어있어서 이 USB-3 케이블 아쉽긴 합니다. 아무튼 그리고 금액은 $100 정도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899의 정가가 되어 있었는데 이제 $999예요. $100 정도 올라갔는데 저는요 $100가 하나도 안 아깝네요. 아깝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능이 너무 좋아졌어요. 이게 뭐 성능이 1, 2dB 좋아진 거면 제가 $100 올라간 거 그래 이렇게 얘기할 텐데 그게 아니고요. 10dB씩 막 좋아지고 5dB, 6dB씩 좋아지니까 이거는 과거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실질적인 내부적인 성능이 겉은 비슷하지만 확실히 좋아져서 $100의 가치는 충분히 훨씬 넘을 만한 그런 가치인 것 같아요. 아무튼 정가로는 $999로 형성이 되어 있는 아폴로 트윈 X USB 버전의 USB 3 버전으로 되어 있는 이 제품 여러분들과 함께 들어가 보면서 상세하게 또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께는 오늘 데모로 좀 보여주면서 하는 그런 방식으로 하면서 장점과 단점을 정리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세팅이 어느 정도 돼 있는 상태에서 보여드릴 수 있는 것들을 먼저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이 보여드린 다음에 마지막에 정리해서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마이크가 2개였지만 사실 이 마이크는 쓰고 있지 않았고요. 지금 요 마이크 원래 제가 쓰고 있던 마이크를 쓰고 있었습니다. 요 마이크는 조금 있다가 전환해서 지금 연결되어 있는 세팅에서의 실질적인 소리를 들려드릴 때 사용할 마이크라고 보시면 되고요. 현재는 이 마이크로 듣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요. 여러분들이 조금 궁금해할 만한, 특히 하이파이를 하거나 헤드폰으로 PC 파일을 하시는 분들이 조금 궁금해할 만한 부분 몇 가지만 확인해 드릴게요. 어떻게 연결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제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로는요, 여러분들 안정적인 전원 연결을 해야 됩니다. 이 전원부가요, 저도 실수를 했는데 저희 직원이 알려줬습니다. 그 아답터를 꼽는 그 단자가 스크류 타입으로 돌려서 조이는 방식이에요. 그냥 꽂게 되면 안쪽까지 들어가지 않습니다. 시큐어하게 걸리지가 않아요. 얘는 연결 안정성, 녹음을 할 때 전원이 빠져서 녹음이 끊기는 그런 불상사를 막기 위해서 전원 연결 안정성을 굉장히 높였습니다. 그래서 안쪽에 들어가서 돌려서 감으면서 스크류처럼 감으면서 딱 락이 되게 되는 방식이기 때문에 전원 연결에 특별하게 신경을 쓰시기를 첫 번째 권장을 해드리고요. 두 번째는 이 전원 아답터의 커넥터가요, 일반적인 커넥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주는 게 아답터의 그 전원 소켓이 돼지코 모양이 되어 있긴 하지만 그 돼지코가 얇아서 일반적인 전원 소켓에 꽂게 되면 여러분들 헐거워지면서 젖불이 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요거를 일반적인 그 가게란다, 전기 뭐 하시는 데 가게 되면 110V에서 220으로 변환시키는 그 변환 아답터가 있어요. 그 변환 아답터를 하나 더 앞에다 낍니다. 그 아답터가 이 얇은 220 돼지코 타입을 낄 수 있게 돼 있어요. 끼면 우리나라에서 사용을 하는 두꺼운 돼지코 타입으로 바뀝니다. 그렇게 바꿔서 사용하는 것을 권장을 해드려요. 미국에서 오는 제품들 중에서 많은 커넥터가 우리나라에서 사용하는 220이 아닌 유럽에서 사용을 하는 220 그 돼지코 단자로 해서 나오거든요. 이 단자가 비슷해는 보이지만 되게 두께에서 차이가 많이 나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전기 안정성을 위해서 두꺼운 것을 한 번 더 끼워서 쓸 수 있는 것을, 그거를 꼭 권장을 해드립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USB-C 케이블인데, USB-C 케이블이 여러분들 USB-C가 널려 있잖아요, 집에. 그쵸? 어떠한 이유든지 USB-C 케이블은 널려 있습니다. USB-C 케이블이 널려 있지만, 지금 이 아폴로 트윈 X 모델과 호환이 거의 대부분 안 될 겁니다. 왜냐하면, USB-C 케이블에서 제대로 되어 있는 USB 3.0 속도가 나오는 C 케이블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꼭 확인하세요. 제가 이게 단점에다 얘기하겠지만 USB-C 케이블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동봉되어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길이 때문에 그랬겠죠. 짧은 거 넣어봤자 소용없으니까. 동봉되어 있지 않으니까 주변에 있는 USB-C 케이블을 사용을 하게 된단 말이죠. 그런데 이게 호환이 안 될 확률이 엄청나게 높습니다. 엄청나게 높아요. 저도 그래서 많이 헤맸어요. 심지어 USB-C 케이블이 저희가 있고 USB 3.0이 되는 C 케이블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연결이 처음에 잘 안 됐어요. 이유는 USB 3.0 익스텐션 케이블로 여기 이렇게 돌아가 있거든요. 저는 한 약 7m 정도 되는 USB 3.0 익스텐션 케이블이 이렇게 돌아서 여기까지 와 있어요. 요 앞에 와 있는데 여기다가 연결을 하니까 연결 안정성이 떨어져서 실제 동작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뒤에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 이 뒤에 놓은 이유는 직결을 한 겁니다. 컴퓨터하고 직결을 해서 짧은 거리에서 사용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USB 3.0 데이터 통신이 되는 USB-C 케이블을 권장을 해드리고요. 그 USB-C 케이블의 길이는 여러분들 좀 사용을 해봐야지 알겠지만 여러분들이 구매하신 제조사의 성능에 따라서 길게 쓸 수도 있고 짧게 쓸 수도 있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 USB 3.0 데이터 케이블 USB-C 커넥터 타입을 꼭 써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자, 그렇게 하고 나서는요, 윈도우에서는 여러분들 윈도우 프로그램을 구동을 시켜야 되는데 프로그램을 깔 때 저도 에러가 좀 났었거든요. 에러가 날 수 있습니다. 좀 기다리세요. 세팅을 하는데 15분 정도 걸립니다라는 문구가 나오는데 저같이 성질 급한 사람들이 그걸 참지 못하고 다른 프로그램 동작시키다가 뻑이 났어요. 그래서 기다리십시오. 기다리십시오. 그리고 불필요한 다른 오디오 인터페이스가 동시 연결이 돼 있다면 그런 것들은 잠시 연결을 끊어 놓고요. 그 소프트웨어를 구동을 시켜서
지금 아폴로 트윈 X가 제대로 구동될 때까지는 다른 오디오 인터페이스나 오디오 장비들을 활성화시키지 않고 있다가 이게 세팅이 다 끝나고 나서는 활성화를 시키니까 정상적으로 다 동작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컴퓨터에 다른 오디오 인터페이스나 다른 오디오 디바이스들이 있다고 한다면 조금 꺼놓고 기다리시고 프로그램을 다 깔고 드라이버가 다 설치가 되고 연결이 확실하게 된 후부터 사용을 하시기를 권장을 해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러고 나서는요, 콘솔이라는 프로그램을 구동을 시키셔야 됩니다. 콘솔이라는 프로그램을 구동을 시켜서 그 콘솔을 통해서 이 모든 장비를 제어할 수가 있어요. 물론 이 앞에 있는 그 인터페이스 상에 있는 노브들과 버튼으로도 충분히 잘할 수 있지만 콘솔이라는 프로그램에서 너무나 쉽고 너무나 모니터링하기 쉽게 그리고 너무나 전문적으로 쓸 수 있어요. 진짜 이 콘솔 저희 프로에서는 콘솔이라고 하면 오디오 믹서를 얘기하는 건데 진짜 이 오디오 믹서를 그대로 옮겨놨어요. 그대로 옮겨놔서 너무 전문적이고 시인성 좋고 그다음에 표기되어 있는 모든 것들이 전문적인 프로페셔널하게 딱 표기가 되어 있거든요. 요거는 때로는 일반인들은 어려울 수도 있지만 저랑 같이 좀 배워서 가시면 괜찮게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는요. 지금 이 마이크가 아니라 이 마이크로 전환을 해서 여러분들께 요 화면을 보여드리면서 제가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전환해 볼게요. 네, 이제는 여러분 요 마이크를 사용을 하게 됐습니다. 지금 화면만 보이고 계시죠? 옆에 다른 화면도 같이 띄워드리긴 하겠지만 자 이렇게 해서 이 마이크는 1번 채널에 직결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SD1 마이크를 지금 트윈 X에다가 연결한 거고요. 여기 보이는 1번 채널에 연결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요거도 억스를 지금 빼놓은 상태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연결을 하게 되면 이렇게 나오고요. 여기에 이제 프리앰프 요게 채널이에요. 1번 채널, 2번 채널, 그 다음에 디지털 채널로 두 채널 들어오고요. 요 디지털 채널이 SPDIF로 돼 있어서 그런데 요거를 이제 세팅에 가서 요 콘솔 세팅에서 이 SPDIF를 ADAS로 바꾸게 되면 8채널의 오디오로 바뀌게 됩니다. 바꾸게 되면 보이시나요? 네. 그래서 아날로그 입력 1번이 있는 상태에서 2번, 그 다음에 A.1, 2, 3, 4, 5, 6, 7, 8 이렇게까지 되고요. 벌추럴 트랙 2개까지 됩니다. 이 벌추럴 트랙은 이제 리턴 채널로 쓸 수 있는 이제 벌추럴 트랙까지 되는 것인데 여기에 아날로그 채널을 2개가 실질적인 여기 아폴로 트윈에 있는 요 앞에 있는 마이크에 있는 입력이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ADAS은 광 케이블로 해서 연결되는 트랙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게 이렇게 보게 되는데 여러분들 요게 익숙지 않으면 이제 원래적인 상태로 돌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이 ADAS 쓰는 분들은 사실 프로 쪽에 계신 분들이니까 요거는 일단 일반적인 SPDIF로 바꿔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요렇게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프리앰프가 동작되는 게 보이고요. 여기 보게 되면 유니슨이라고 써 있는 부분이 있고 여기에 인풋이 마이크 프리가 있습니다. 이 마이크 프리는 지금 이 마이크에 연결되어 있는 여기에 연결되어 있는 마이크, 지금 이 마이크의 기본적인 운영을 할 수 있을 정도로 레벨을 끌어올려주는 앰프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그 마이크의 신호는 밀리볼트 단위로 1000분의 1볼트 단위로 굉장히 작은 오디오 신호입니다. 굉장히 작은 오디오 신호인데 이 굉장히 작은 이 오디오 신호를 볼트 단위까지 올려야 되는 거예요. 그럼 대략 한 진짜 수백 배에서 1000배까지도 레벨을 올려야 되는 건데요. 지금 실제로 1000배를 올렸습니다. 60dB를 올렸다는 얘기는 1000배를 올린 거예요. 1000배를 지금 끌어올린 상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레벨을 끌어올리는 건데 그렇게 끌어올려야지 요 SD1에서 나오는 밀리볼트 단위의 신호를 볼트 단위로 끌어올린 거고요. 그거 끌어올린 것을 보려면 여기 보게 되면 여기 레벨 미터, 여기 보이는 이 레벨 미터에서 레벨이 초록색에서 노란색을 왔다 갔다 하는 정도면 제일 좋습니다. 요게 조금 내려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리면 여러분 소리 작아지죠? 내리면 소리 이렇게 작아지고요. 올리면 소리가 점점 커지게 되는 겁니다.
자, 60에서부터 65dB까지 올라갑니다. 60에서 65dB까지 올라가면 65dB면 요 정도가 레벨이 되는데 65까지 올리게 되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게이밍을 하는 무슨 유튜버다. 그래서 소리를 꽉 찌르면 이런 식으로 클리핑이 생기는 거죠. 아, 참. 그리고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60dB까지 끌어올렸는데 소프트 클리핑이 있어요. 이 소프트 클리핑, 요 회로도 과거에서는 제가 테스트를 못 해봤지만 이 X에서는 이 소프트 클리핑이 확실하게 동작을 하는 것 같아요. 소프트 클리핑이 뭐냐면 원래 클리핑이 생기면 소리가 크런치 되면서 크르크르크르 이런 소리가 굉장히 심하게 나요. 어떤 제품은 틱틱틱틱 소리까지 섞이고 뭐 딱딱딱딱 소리도 섞이면서 크르크르크르 이런 소리가 막 나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게 되면 프리앰프를 정말 최대로 끌어올려서 제가 이걸 빨간색을 넘길 수 있도록 크게 얘기해도 소리가 눌려서 찌그러지는 느낌은 있지만 크런치 되는 느낌은 없어요. 또는 크르크르거리거나 막 뭐 틱틱틱틱 거리거나 딱딱딱딱 거리는 그런 소리가 섞여나지 않거든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제가 소리 크게 할 겁니다. 네, 제가 소리를 크게 해서 이 리미터가 동작하게 되면 리미터가 아니라 피크 지점까지 쭉쭉쭉쭉 올라가게 되면 소리가 물론 크런치가 아니라 눌려서 나오겠지만 크런치가 되거나 딱딱거리거나 틱틱거리는 소리는 많지 않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 소프트 클리핑이라고 하는데 회로를 소프트 클리핑이 가능하게 되어 있다는 것도 특징이 될 것 같습니다. 프리앰프에 대해서만 계속 한번 해볼게요. 그 다음에 요게 유니슨이라는 게 있는데 요걸 클릭을 하게 되면 여기에 프리앰프를 에뮬레이트, 시뮬레이션을 할 수 있는 요 회로가 들어가 있습니다. 과거에 트윈에도 있었지만 트윈 X에는 임피던스 매칭까지 실질적으로 변화를 줘서 정말 과거에 유명했던 프리앰프의 사운드를 최대한 비슷하게 내려고 아날로그적인 거와 디지털적인 거를 동시에 했어요.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요게 제가 지금 처음에 하게 되면 요 트윈 X에 같이 포함되어 있는 이제 요런 기본적인 플러그인들이 있거든요. 이 플러그인들 중에서 사용하는 거예요. 이게 보시게 되면 이제 제가 데모로 이렇게 눌러놓은 거 데모인데 어설라이즈 됐다고 나온 게 있죠. 요 됐다고 나오는 요 어설라이즈 됐다라는 이런 애들은 이 트윈 X와 함께 따라오는 기본적인 플러그인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에 프리앰프가 있습니다. 예, 프리앰프가 있어서 그 프리앰프를 쓸 수 있도록 한번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클릭을 하고 채널의 프리앰프를 누르게 되면 요 프리앰프에서 제가 기억에는 요런 프리앰프들 UA에서 나오는 요 프리앰프를 그대로 쓸 수 있습니다. 요 프리앰프를 한번 구동을 시켜 볼게요. 레벨을 끌어올려서 자 이제 들리시나요? 네, 이게 프리앰프가 바뀐 거예요. 예, 프리앰프가 바뀌어서 구동이 되는 방식이 이제 바뀐 겁니다. 아이고 예, 이렇게 프리앰프가 바뀐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패드를 이렇게 줄 수 있고요. 와, 작아졌죠? 지금 딱딱 이 패드가 들어갈 때 실제 릴레이가 동작하면서 패드 회로로 아날로그 패드 회로로 전환되는 거를 들을 수 있어요. 와, 네, 딱딱 소리가 나요. 그게 확실히 들리고요. 마이크도 라인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야지 마이크 동작하죠. 지금도 마찬가지로 라인으로 바꾸게 되면 마이크 회로를 쓰는 게 아니라 라인 회로를 써요. 라인 회로를 확실하게 쓰는 것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서 하이 프리퀀시를 이렇게 올려서 느낌을 조금 다르게 하이 프리퀀시를 올림으로써 느낌을 다르게 프리앰프에서 감을 다르게 할 수 있고요. 하이 프리퀀시를 낮춰서 좀 따뜻하게 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저음의 양을 조금 올려서 뭐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올려서 좀 저음도 있으면서 고음도 있는 뭐 이런 사운드도 만들 수 있고요. 이런 게 프리앰프에서 가능한 거예요. 프리앰프에서 저음을 이렇게 잘라서 좀 할 수도 있고요. 네, 그리고 여기서 네 이렇게 해서 로우 게인으로 만들어 놓고 로우 게인에서 여기서 많이 끌어올려서 쓸 수도 있습니다. 하이 게인으로 놓고 네 이렇게 하면 이제 이렇게 쓸 수 있는 이런 게 가능하고요. 여기서 이제 또 다른 걸로 바꿀 수도 있어요. 리브를 한번 해볼까요? 테스팅 하나 둘. 자, 니브의 프리를 지금 구동을 시켰어요. 예.
14일 동안 쓸 수 있는 데모 버전으로 14일 동안 쓸 수 있는 데모 버전으로 니브의 프리를 구동을 시켰습니다. 이 구동을 시켰고요. 여기서 이런 뭐 EQ 값도 같이 할 수 있고 하이패스 같은 것도 쓸 수 있어요. 이렇게 해서 하이패스 같은 걸 써서 저음을 갖다 좀 잘라낼 수도 있고요.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는 이런 것들 할 수 있게 돼 있어요. 네. 뭐 이런 것들 쓸 수 있게 되어 있고 이렇게 고음 쪽을 이렇게 제가 이거 들으면서 해야겠네. 제가 안 들으니까 안 될 것 같아요. 들으면서 할게요. 네, 들립니다. 그렇죠. 이렇게 들으면서 해야죠. 자, 이게 들으면서 제가 여기서 이렇게 이거 지금 동작을 하나 EQ가 들어가야 되는 건가? 예, 그렇죠. EQ가 들어가야지 동작을 하는 거네요. EQ가 들어가서 음색을 이런 식으로 좀 바꿀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저음 쪽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해서 저음 쪽도 바꿀 수가 있어요. 이 저음의 주파수도 이쪽에 이렇게 저음을 어디를 만질 건가를 이렇게 선택해서 저음을 이렇게 줄 수도 있고 이렇게 이쪽으로 이렇게 해서 뺄 수도 있고 뭐 이런 것들이 가능합니다. 이런 게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하이패스 필터를 써서 하이패스 필터로 소리를 이렇게 얇게 할 수도 있고 하이패스 필터를 빼고 저음 쪽에 아주 초저역의 소리 되나요? 소저역의 소리를 뭐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는 게 가능합니다. 네, 이러면 이제 기본적인 프리앰프로 돌아온 겁니다. 그래서 이 유니슨이라는 이 회로를 사용을 해서 회로가 아니라 유니슨이라는 플러그인 포트를 사용을 해서 프리앰프를 에뮬레이트 또는 시뮬레이션을 할 수가 있는데 과거에는 DSP를 이용을 해서 그냥 음색 정도만 시뮬레이션 했다면 지금은요 음색이 아니라 진짜 그 임피던스의 매칭까지도 할 수 있도록 해서 조금 더 리얼하게 그 제품의 소리와 굉장히 비슷하게 만들려고 노력을 했다는 게 좀 차이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제품을 하게 되면 여기서 이제 오디오 레벨들을 이렇게 조정할 수 있습니다. 실질적인 프리앰프만 했는 게 아니라 이제 오디오의 레벨 값을 페이더로 조정할 수 있게 해놨기 때문에 여기에 다른 입력들이 들어온다면 여러분들이 이걸 믹서처럼 쓸 수 있는 거예요. 믹서처럼 쓰면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진짜 좋은 건 뭐냐면 여기서 플러그인들을 직접 걸을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OBS 상에서 이 플러그인들을 어떻게 걸어서 썼느냐? 지금 보시면 OBS 화면을 잠깐 갖고 와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여기 OBS의 상태인데요. OBS에서는 제가 이 OBS에서 요거의 오디오 레벨을 그대로 여기에 받을 수 있도록 한 거거든요. 이쪽에. 방법은 여기 보면 아시오 캡처라고 있죠. 아시오 인풋 캡처라는 것을 사용을 해서 아시오 인풋 캡처에서 디바이스를 유니버셜 오디오의 USB를 선택을 하고 그리고 그것을 스테레오 포맷으로 맞추고요. 여기서 포맷도 여러 개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스테레오를 맞추시고요. 모니터의 L과 모니터의 R을 방송에 나가도록 하면 여기에서 지금 보이는 이 레벨 값이 모니터의 L과 R이거든요. 이 모니터의 L과 R. 요거는 실질적인 모니터의 레벨하고 관계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 여기서 스피커의 레벨 조정에 따라서 방송 레벨이 바뀌지 않습니까? 안 바뀝니다. 방송 레벨 안 바뀌어요. 지금 보시면 지금 방송 레벨 지금 계속 녹음이 되고 있죠. 녹음되고 있는 거에 이 모니터의 레벨 값을 줄이건 키우건 간에 상관없어요. 이 모니터의 레벨 값은 이 조그 셔틀로 조정하는 그 값이거든요. 거기서 레벨을 줄인다고 손쳐도 방송이 나가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어요. 거기서 헤드폰의 레벨을 만진다고 하더라도 방송이 나가는 값에는 전혀 지장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OBS 상태에 의해서 이 아시오 드라이버 캡처를 활성화를 시키고 아시오 드라이버 캡처를 여기다가 활성화해서 이 모니터 에라를 배정만 시키면 지금 여러분들이 저처럼 이어폰을 끼고 듣는 그 소리 그대로 방송에 나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아시오 드라이버 캡처는 어디서 기능 활성화 하나요? 구글에서요. 아시오 OBS를 치면 이 소프트웨어를 다운받을 수 있어요. 이 플러그인 타입의 소프트웨어인데 소프트웨어를 다운받아서
구동을 시키고 OBS를 한번 닫았다가 다시 여시면 이 기능이 활성화가 됩니다. 그래서 이 아슈어 인풋 캡처를 활성화를 해서 거기서 지금 UAD의 아폴로 트윈을 지정을 하시고 모니터 에라를 지정을 하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활성화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저도 듣고 있고 마이크를 쓰는데 시차가 없어요. 듣고 있고 마이크를 쓰는데 시차가 없고요. 여기서 좋은 건 뭐냐면 이게 굉장히 좋은 거예요. 만약에 OBS로 방송을 하시는 분들이 이 부분이 굉장히 마음에 들 겁니다. 왜? 많은 분들이 나는 안정적인 오디오 레벨을 가지고 가기 위해서 컴프레서도 걸고 싶고 리미터를 걸고 싶은데 OBS에 들어가 있는 그 컴프레서 난 마음에 안 든다. 좀 더 좋고 전문적인 컴프레서를 쓰고 싶고 좀 더 좋고 전문적인 리미터 같은 걸 쓰고 싶고 좀 더 좋고 음질이 좋은 EQ를 쓰고 싶다. 여기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여기에 인서트에다가 클릭을 하시면 여기에 보게 되면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EQ나 컴프레서나 이런 것들이 여기 적혀 있거든요. 여기 적혀 있는데 여기서 제가 컴프레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컴프레서가 좋은 게 있죠. 좋은 게 있죠. 좋은 게 요 리미터 말고 여기 있네요. LA2 레벨 컬렉터 여기죠. 레벨 컬렉션 요거를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클릭을 하셔서 여기서 컴프레서 앤 리미터를 클릭을 하시고 쭉 가서 내가 쓸 수 있다고 되어 있던 게 아마 밑에 있을 겁니다. 밑에 텔레트로닉스의 LA2 레가시나 실버나 그레이나 뭐 이런 거 쓸 수 있어요. 근데 제가 레가시를 한번 활성화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들어오게 되고요. 지금 현재 이 컴프레서가 걸린 겁니다. 얘기할 때마다 컴프레서 지금 걸려 있죠. 그래서 저는 이 상태에서 레벨을 좀 더 올려서 안정적인 좀 좋은 레벨 값을 가져갈 수 있도록 하고요. 컴프레서가 조금 더 걸려서 레벨이 넘어가지 않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작게 이렇게 얘기하거나 좀 소리가 좋아졌나요? 네, 작게 얘기를 하거나 제가 크게 얘기를 하더라도 레벨이 눌러지면서 그거 이상의 소리가 나가지 않도록 지금처럼 안정적인 레벨로 뜰 수 있도록 하는 거죠. 작게 얘기를 해도 노란색이 있고 작게 얘기를 해도 노란색이 있고 크게 얘기를 해도 노란색이 있는 이런 환경을 만들어 보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작게 얘기하거나 크게 얘기를 했을 때 안정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래서 이 컴프레서도 이렇게 걸 수가 있고요. 좋죠? 이런 텔레트로닉스 뭐 LA2는 너무 유명한 거여서 뭐 여기에다가 EQ도 한번 걸어보겠습니다. 여기다가 이퀄라이저 아까 이퀄라이저 뭐 걸 수 있냐면 튜브 택이 아마 될 거예요. 쭉 내리면 맨리드 있고 한데만 펄텍 EQ 일단은 레가시를 걸어보겠습니다. 예. 걸자마자 일단 소리가 바뀌네요. 걸자마자 어쩜 이렇게 걸자마자 소리가 바뀌냐? 이렇게 해서 A는 보게 되면 이제 어테뉴에이션과 부스트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고음이냐, 그 다음에 요 밴드 어느 정도 먹히게 할 거냐, 그 다음에 로우 프리퀀시. 그러니까 고음과 저음만 조정해도 충분히 좋은 소리 날 수 있다는 건데 한번 해볼까요? 그래서 이 기본 고음돼 있는 상태에서 부스트를 올리게 되면 약간 이런 스타일의 소리를 만들 수가 있고요. 이 상태에서 이렇게 해서 어테뉴에이션으로 또 이렇게 해서 좀 이런 느낌의 소리를 줄 수 있어요. 이게 둘 다가 또 되거든요. 이렇게 해서 약간 누르면서 증폭시키는 약간 이런 느낌도 줄 수 있어요. 누르면서 증폭시키는 이런 느낌을 줄 수 있는데 이 독특한 사운드를 또 만들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스타일로 레벨을 보정해서 쓸 수가 있어요. 이것도 고음 쪽으로 10K 이상으로 올려서 부스트를 하게 되면 에어 사운드만 조금 이렇게 해서 ASMR 뭐 이런 것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펄텍 EQ도 사용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리미터가 좀 필요한 상태가 될 수가 있죠. 그래서 리미터가 필요한 상태가 되게 되면 여기에 리미터를 설정하고요. 마지막 쪽에 리미터 마지막에 거는 게 좋으니까요. 리미터를 또 하나 해서 1176의 레가시를 한번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76의 리미터. 네. 그래서 리미터를 걸면 이런 식으로 리미터가 너무 많이 걸리네. 네. 리미터를 조금 빼서 이렇게 하고요. 인풋을 조금 안정적으로 가져갈 수 있도록 해서
컴프가 걸려있는 상태에서 얘도 거의 컴프인데 이렇게 해서 레이시오를 완전히 이렇게 올리게 되면 리미터가 돼요. 이 레이시오를 올리게 되면 리미터가 되는데 되죠? 리미터가 됐죠? 그 어택도 빠르게 어택도 빠르게 하고 하면 이제 리미터가 됩니다. 리미터가 되는데 조금만 더 해서 잠깐만요. 네, 리미터가 테스트 하게 되면 리미터도 걸리고 컴프도 걸리고 그다음에 EQ도 걸리고 뭐 다 된 상태가 됩니다. 뭐 이렇게만 운영을 하게 되면 뭐 일단은 안정적인 레벨, 작게 얘기를 하거나 크게 얘기를 했을 때 안정적인 레벨을 가게 되고 흥분해서 크게 얘기를 하더라도 흥분돼서 크게 얘기를 하도 어느 정도 레벨을 지켜주고 더 크게 얘기하고 더 크게 얘기해도 어느 정도 레벨을 가져갈 수 있다는 게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래요. 정리 한번 해볼게요. 저 지금 간단하게 해갖고 여러분들에게 좀 보여드렸는데 제가 한번 정리를 하면서 여러분들과 한번 장점과 단점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일단은 하우징 자체가 굉장히 고급 하우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뭐 기존에 있던 그 트윈하고 똑같지만 메탈 하우징인데 조금 다크하게 되면서 훨씬 더 고급스러움을 좀 가지고 있고요. 중요한 거는 이 음질이에요. 특히 마이크 프리의 음질인데 뭐 출력도 마찬가지고 녹음실 수준의 진짜 녹음에 사용할 수 있을 정도의 음질을 갖고 있는 소형 오디오 인터페이스라는 게 장점 두 번째가 될 것 같아요. 세 번째는 지금 방금 보여드린 것 같은 실시간으로 DSP가 적용이 되는데 레이턴시가 거의 없이 1.1초밖에 걸리지 않다는 거예요. 1.1ms 1000분의 1초밖에 걸리지 않다는 거예요. 1000분의 1초 만에 모든 게 해결되는 실시간에 가까운 모든 프로세싱이 가능하다는 거. 아마도 이런 류의 비슷한 애들이 있지만 그런 애들 중에서는 가장 성능이 뛰어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그런 제품이라는 게 장점이고요. 아까 잠깐 보여드린 그 프로그램이 장점이에요. 콘솔이라는 그 프로그램. 기본적으로 따르려오는 콘솔이라는 그 프로그램이 너무나 프로들이 쓰기에 유용하도록 잘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요거는 어려울 수 있어요. 여러분들한테.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일반인한테는 어렵지만 프로들은 보게 되면 야 믹싱 콘솔 그대로 갖다 놨네? 좋다. 이거 그냥 쓰면 되네. 이 정도로 아주 쉽게 쓸 수 있도록 되어 있다는 게 장점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지금은 이 마이크가 아닌 이 마이크를 쓰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요, 아까 그 레이턴시 부분도 얘기를 했었는데 96kHz를 프로세싱을 하면서 1.1의 라운드 트립인데 거기서도 레이턴시가 제가 또 한 번 더 강조하고 싶은 거는 채널당 4개의 플러그인을 쓸 수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추가적으로 억스 플러그인까지 믹스를 해서 모니터링이 가능하고 송출이 가능하고 헤드폰으로 들을 수 있다라는 거죠. 이거는 사실 이렇게 되는 애가 많지 않아요. 많지 않아요. 채널당 4개의 플러그인을 직접 할 수 있다? 어떤 분들 그럴 거예요. 제가 샀던 다른 타사 제품들 저렴한 거 30-40만 원짜리도요. 컴퓨터상에서 뭐 믹서 창 뜰 수 있어요. 컴프레서 창 뜰 수 있어요.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거 실시간으로 루핑해서 돌아오지 않아요. 잘 안 돼요. 실시간이 아니에요. 하게 되면 레이턴시가 길어지고요. 거기 있는 컴프나 뭐 이런 걸 걸게 되면 시간이 지연이 됩니다. 시간이 지연이 되고 지금 이런 생방송에 어플라이 할 수 없어요. 그 다른 프로그램에 직접 들어가서 그걸 어플라이해서 쓸 수 없어요. 그러니까 OBS와 같은 제3의 프로그램에 이걸 직접 넣을 수 없어요. 프로세싱을 걸어서 DAW에 직접 넣을 수 없어요. 약간 그런 한계점들이 다 조금씩 있어요. 저렴한 애들은요. 반면에 얘는 그런 한계점을 조금 없이 OBS에 바로 적용한다든지 제3의 프로그램에 적용한다든지 DAW에다가 이 프로세싱이 걸려있는 소리를 녹음을 한다든지 뭐 이런 게 가능하다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제로 레이턴시에 가깝게 해서 그런 많은 플러그인들을 쓸 수 있다는 거, 실시간 쓸 수 있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장점해 놓고요. 아까 잠깐 봤던 그 프리앰프로 하는 그 제어 프리앰프를 에뮬레이트하고 시뮬레이션 할 수 있는 유니슨이라는 그 기능과 X에서 좀 달라진 임피던스 매칭까지 할 수 있다는 요것이 과거와는 사뭇 다른 진짜 내가 니브 프리를 쓰고 있나? 내가 이 만니 프리를 쓰고 있는 건가? 라는 착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잘 에뮬레이트 했다는 것을 장점에 놓도록 하고요. 아까 저 강조해서 말씀했던 소프트 클리핑. 그러니까 프리앰프에다가 소리를 꽉 지르면 되게 크런치 되면서 꽉꽉꽉 뭐 이렇게 눌리는 소리 나는데 그러지 않다라는 거 보여드렸죠. 그 부분도 장점에 놓고요. 그 다음에 전체적인 소리가 더 조용해졌어요.
전체적인 소리가 노이즈가 훨씬 더 적어지고 전체적인 다이나믹성이 다 늘어났어요. 그리고 특히 120dB를 다 넘어가는 마이크 쪽의 다이나믹이나 출력부의 다이나믹은 동급에서는 아마 최고일 것 같아요. 동급에서는 굉장히 다이나믹성을 잘 살리고 노이즈 플로우도 낮추고 여러 가지를 조금 개선을 많이 했다라는 거. 그 부분을 장점에 놓고요. 헤드폰 출력을 마지막으로 장점을 놓도록 할게요. 아까 제일 처음 들려드렸죠? 헤드폰에서 정말 충분하게 헤드폰을 구동시킬 수 있는 출력이 나온다라는 그 부분을 마지막 장점에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단점으로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단점은 일단은 설정이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팅도 어렵고 설정이 어렵습니다. 이 부분은 좀 아시는 분들이 해야지. 좀 프로들은 잘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저희 프로들도 조금 꼼꼼하게 보고 세팅을 하고 꼼꼼하게 다른 프로그램 조금 아이솔레이션 시켜놓은 상태에서 드라이버 깔아야 되고 꼼꼼하게 뭐 아시오 드라이버 다시 깔아서 아시오 드라이버로 그 OBS에 연결하고 뭐 이런 것들을 저희 프로들도 찾아서 해야 되는 분위기였거든요. 그러니까 일반 컨슈머 여러분들은 요거를 조금 잘 못하실 수도 있어요. 특히 OBS에 연결해서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라고 한다면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아시오 OBS라고 치면 아시오 OBS의 드라이버를 새로 깔고요. OBS를 다시 재가동시키면 아시오 드라이버를 쓸 수 있도록 활성화가 돼요. 그래놓고 그 아시오 드라이버에서 이 UAD의 트윈X를 선택을 하고 그리고 모니터의 LR을 선택을 해줘야지만 OBS에서 쓸 수 있는 약간의 조금 단계가 조금 어렵다고 느낄 수 있는 그런 것들 그리고 설정하는 게 조금 어려운 게 단점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아까 제가 불만을 했던 USB-C를 왜 안 넣어줬냐. 왜냐면 USB 3.0의 데이터 케이블을 구하는 게 쉽지 않다고 얘기했잖아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USB-C의 3.0 케이블 대부분 충전 케이블이에요. 충전 케이블 또는 3.0이 아니라 2.0 형식이에요. 통신 속도가 다 안 나온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USB 3.0이 될 수 있는 완벽하게 될 수 있는 3.0 케이블이면서 커넥션 타입이 C 타입이어야 된다는 게 여러분들이 인터넷 찾으면 있긴 있겠지만 속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케이블이 동봉이 되면 되게 좋겠는데 조금 아쉬웠어요. 그 부분은 아쉬워서 단점에 놓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저는 단점이라 생각하지 않는데 여러분들한테 단점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요게 한 999불, 1000불이에요. 1000불. 그러니까 999불이라는 돈이면 동급, 그러니까 입출력만 생각하고 사이즈만 생각했을 때요. 입출력만 생각하고 사이즈만 생각했을 때, 야, 씨, 뭐 이렇게 비싸? 이럴 수 있습니다. 그쵸? 이럴 수 있어요. 야, 이거 뭐 이렇게 비싼 거야? 이거는 무슨, 야, 이 조그만 게 뭐 얼마? 이렇게 될 수 있잖아요. 예.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엄청 싼 거예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는 DSP도 그렇지, 레이턴시 없는 거 그렇지, 프리앰프 에뮬레이션 되는 것도 그렇지, 거기다가 플러그인이 되는데 플러그인이 아까 같은 1176이라든지 뭐 LA2라든지 뭐 이런 거 쓸 수 있는 거예요. 이거 LA2라든지 1176 뭐 텍트로닉이라든지 뭐 아까 이게 펄텍 같은 EQ, 펄텍 EQ 그거 가격이 얼마인데? 그 가격이 얼마인데요. 그리고 그거 플러그인으로 웨이브스 플러그인 쓰는 거랑 UAD에서 사용하는 플러그인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이게 플러그인의 이제 양대 산맥이라고 본다면 뭐 양대 산맥은 아니고 웨이브스라는 플러그인 제조 회사가 제일 유명한 플러그인 회사예요. 그리고 다른 플러그인들은 각 제조사들이 따로 있어요. 다 뭐 오토튠만 뭐 할 수 있는 다른 뭐 그런 데가 있고 뭐 보컬 얼라이먼트만 따로 하는 그런 플러그인 회사들도 있고 UAD라 그래서 대표적으로 UAD가 자기네 DSP를 써서 하는 플러그인 회사가 따로 있고 뭐 이런데 많은 프로들은 압니다. 웨이브스의 플러그인 수준과 UAD의 플러그인 수준은 차이가 납니다. 차이가 나요. UAD가 훨씬 더 리얼하고 소리 좋아요. 그래서 그 UAD의 플러그인들을 적용해 쓴다는 걸 생각한다면 999불? 개인적으로는 싸요. 개인적으로 싸지만 여러분들한테는 야, 이 뭐 작은 뭐 2인의 뭐 6아웃짜리 오디오 인터페이스가 가격이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그 부분을 마지막 단점에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해서 오디오 인터페이스를 한번 소개해 봤는데요. 이 오디오 인터페이스 뭐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개인적으로는 제가 좀 좋아하는 분야이기도 하고
제가 좀 이렇게 관심 있는 분야이기도 해서 여러분들께 잘 소개해 드립니다. 그리고 UAD, 그러니까 유니버셜 오디오에서 만드는 이 플러그인들이라든지 유니버셜 오디오가 갖고 있는 DSP 기술, 뭐 샤크칩을 쓰거든요. 예, 샤크칩을 써서 이 구현을 하는 이 기술 같은 것이 이 저희 프로 시장에서, 특히 녹음 시장에서 굉장히 앞서 나가고 있어요. 굉장히 앞서 나가고 있고, 많은 앨범들, 수많은 앨범들이 사실 이 UAD의 제품들을 사용을 해서 음반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소개하기 좋은 엔트리급의 제품이긴 해요. 엔트리급의 제품인데 윈도우를 사용을 하시는 분들, 썬더볼트가 아닌 윈도우 상태에서 윈도우의 USB-C로 쓸 수 있는 제품이기 때문에 다양하게 일반인들이 충분히 잘 쓸 수 있는 그런 모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께 조금이라도 도움될 만한 제품을 한번 소개해 봤습니다. 여러분께 도움되는 영상이길 바라고요.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재미있는 음향 이야기나 제품에 대한 리뷰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청 감사하고요. 지금까지 프리비전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